동베를린의 운터 덴 리덴 거리. 대지를 울리는 이 규칙적인 군화 소리는 단순한 군사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의지를 집단의 질서 아래 완전히 압살한 거대한 전체주의 기계의 심장 박동 소리였습니다. 철저히 통제된 보폭, 감정이 거세된 표정. 이들은 스스로를 인민의 방패라 불렀고 세계는 이 강철 같은 질서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 개인은 단지 교체 가능한 부품에 불과했던 시절입니다. 동독 국가인민군, 프로이센의 군사적 전통과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집단주의를 결합한 가장 정교한 살인병기였습니다. 저들의 보폭에는 오차가 허용되지 않았고 저들의 눈빛에는 질문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오직 인간은 기능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저 장엄한 제식 뒤에는 슈타질라 불리는 거대한 감시망이 그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고발하고 부모가 자식을 감시하던 시대, 공산주의는 저 군화 소리로 공포를 전파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불신과 살인 충동을 심었습니다. 국가가 정의하는 행복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은 저 발걸음에 짓밟히거나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꿈꿨던 유토피아의 현실이자 민낯이었습니다. 질서라는 이름의 거대한 감옥이었죠. 1989년 11월, 철의 장벽은 허물어졌습니다. 동서 진영 간의 비비린내 진동하던 냉전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 날을 자유의 승리로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공산주의라는 위협은 박물관의 박제가 되었다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무너진 것은 벽이었고 그 벽을 세우게 했던 망령은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1991년 12월) 거대한 붉은 제국, 소련의 철막이 내려왔습니다. 세계는 드디어 공산주의라는 긴 악몽에서 깨어났다고 믿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는 찬사가 쏟아졌고 인류는 평화의 시대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공산주의의 망령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대신 형태를 바꾸어 인류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몸통은 잘려나갔지만 그 도끼는 파편화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90년대의 혼란을 틈타 새롭게 태어난 이 망령은 이제 국가라는 이름 아래 정권 찬탈과 해방이라는 명분으로 다시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이라는 거대한 구심점을 잃은 공산주의자들은 각자의 땅에서 더 잔혹하고 변칙적인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마르크스, 레닌주의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주의, 종교 혹은 소수자 인권이라는 가면을 쓰고 체제 전복을 꾀했습니다. 마오주의 성격이었던 네팔 공산당은 인민전쟁을 선포하며 왕정을 폐지하고 국가를 내전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페루의 빛나는 길은 마오주의를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민간인 학살을 서슴지 않았던 테러 집단입니다. 필리핀 신인민군 수십 년간 게릴라전을 수행하며 국가 발전을 저해한 동남아의 암세포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의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들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미명하의 권력을 찬탈하는 것이었습니다. 철의 장벽이 무너지자마자 동유럽을 덮친 것은 자유의 향기가 아니라 부패한 사상이 내뿜는 아치였습니다. 특히 유고슬라비아는 그 잔혹한 실험의 중심지였습니다. 소련 세력권이 약해지자 권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구공산주의 엘리트들은 생존을 위해 민족주의라는 광기 어린 가면을 썼습니다. 세르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골수 공산주의자였으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민족주의 선동가로 변신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이어진 보스니아 내전과 인종청소. 이것은 단순한 종교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체제붕괴의 혼란을 틈타 권력을 산탄하려던 구공산 세력이 일으킨 체제유지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의 생명은 권력을 지탱하기 위한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 모든 전쟁이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대한 착각이었고 그저 전쟁의 성격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공산주의는 전면전에서의 패배를 인정하는 척하며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자유로운 유럽의 심장부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탱크 대신 이론을, 총칼 대신 문화를 들었습니다. 목표는 유럽의 영토가 아니라 유럽의 정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 전쟁, 즉 유럽 체제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90년대 중반 유럽의 구공산주의 지식인들은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전략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의 무장봉기가 불가능해진 시대, 그들이 선택한 길은 기관으로 긴 행진이었습니다. 대학, 언론, 법조계, 그리고 거대 관료 조직인 유럽연합. 공산주의자들은 이름을 버리고 이 기관들의 세포 속으로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서구 유럽을 지탱해온 기둥들, 기독교적 가치, 전통적 가족관, 그리고 국가라는 경계를 하나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유럽의 통합은 평화가 아니라 거대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그들이 벌인 체제전쟁의 핵심 무기는 문화 마르크스주의였습니다. 경제적 계급투쟁을 문화적 계급투쟁으로 치환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철저히 이분법화했습니다. 다수라는 이름의 가해자, 소수라는 이름의 피해자. 이 구도 아래에서 유럽의 전통과 질서는 순식간에 억압의 도구로 낙인찍혔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상대적인 것으로 전락했고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이들은 혐오 세력으로 몰려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공산주의의 망령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세련된 검열관의 모습으로 나타나 인간의 언어와 사고방식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공동체와 가족의 유대를 끊어놓은 자리에 그들이 채워넣은 것은 거대한 국가 관료제의 의존성이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시민을 없애고 국가의 배급과 통제에 순응하는 군중을 만드는 것. 이것이 90년대 말 유럽 체제전쟁이 거둔 가장 뼈아픈 승리였습니다. 유럽은 자유의 유람에서 서서히 보이지 않는 규제와 사상 통제의 거대한 수용소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유럽 체제전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젊은 세대는
자신들을 지탱해온 뿌리가 무엇인지 잊어버렸고 망령들이 설계한 새로운 도덕 규범에 기들여졌습니다. 공산주의는 실패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유럽을 점령하기 위해 스스로 진화시켰고 이제 그 칼끝은 대서양을 건너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전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라는 새로운 시대, 망령은 이제 그림자 밖으로 걸어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었을 때 세상은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인터넷은 정보를 해방시켰고 글로벌 시장은 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한창이던 거실 한 구석에서 90년대 내내 몸짓을 불려온 망령이 서서히 가면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8년 탐욕스러운 자본주의의 심장부가 마비되자 공산주의자들은 이를 결정적 시기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는 대중의 분노를 정교하게 조직화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번진 월가를 점령하라. 그 순수한 분노의 이면에는 자본주의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고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려는 오랜 사상적 기획자들이 존재했던 혁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의 재분배라는 달콤한 말을 앞세워 국가가 모든 개인의 삶을 책임지고 통제해야 한다는 공산주의적 발상을 다시금 대중의 상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의 활동은 더 이상 잠복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본격적인 반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교육과 언론을 장악했고 경제 위기를 통해 대중의 의존성을 높였으며 기술을 통해 완벽한 통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준비된 이 힘을 바탕으로 실제 국가를 하나씩 무너뜨리고 완벽한 장악으로 나아가는 것. 그들의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한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폭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국민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되는 정교한 해체 작업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총을 들고 성벽을 넘지 않습니다. 대신 성문 안으로 들어가 성벽을 지탱하는 기초를 하나씩 제거합니다. 21세기의 공산주의자들이 한 나라를 장악하는 법, 그것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독약을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투입하는 과정입니다. 장악의 첫 단추는 그 나라가 지탱해온 도덕적 자부심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를 왜곡하여 국가의 탄생을 수치로 둔갑시킵니다. 조상들의 업적은 착취로, 전통적 가치는 구습으로 낙인찍힙니다. 국민들이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할 때 사상적 방어선은 무너집니다. 그들은 이 빈자리에 증오를 채워넣습니다. 세대 간, 성별 간, 계층 간의 갈등을 극대화하여 사회를 회복 불가능한 분열 상태로 몰아넣는 것. 이것이 그들이 노리는 첫 번째 승리입니다. 분열된 국민은 결코 거대한 악에 맞서 단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상이 사람의 뇌를 장악했다면 이제는 국가의 입과 심장을 장악할 차례입니다. 언론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논리만을 정의로 포장하고 다른 목소리는 가짜뉴스나 혐오,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사회를 매장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법치를 파괴합니다. 사법부를 자신의 동지들로 채워놓고 법을 정의의 수단이 아닌 정적 제거의 무기로 변질시킵니다. 자신들의 허물은 관례가 되고 상대의 발걸음은 범죄가 되는 세상. 법이 공정성을 잃는 순간 민주주의는 외피만 남은 채 속으로부터 썩어 문드러집니다. 마지막 단계는 국민을 경제적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이라는 달콤한 사탕으로 국민의 자생력을 갉아먹습니다. 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팔다리를 자르고 그 자리를 정부의 예산과 공공일자리로 대체합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의 먹고 사는 생산 여탈권을 쥐게 될 때
투표는 더 이상 자유의지의 표현이 아니게 됩니다. 생존을 위한 구걸이 됩니다. 스스로를 국민의 대변자라 칭하는 자들은 사실 국민을 국가 시스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길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자가 완성하는 현대판 노예제의 실체입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언론이 침묵하며 법이 굽어지고 경제가 예속된 나라. 그곳에 남은 것은 이제 장악이라는 마지막 절차뿐입니다. 그들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권력을 잡은 뒤 그 절차를 파괴하여 영구 집권을 꿈꿉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당신이 누리고 있는 자유는 정말 안전합니까? 망령은 이미 당신의 안방까지 들어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멀리 돌아왔습니다. 동유럽의 피비린내 나는 현장에서부터 서유럽의 은밀한 제도권 침투까지 공산주의라는 망령이 어떻게 이름과 가면을 바꾸며 생존해왔는지 목격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 자신을 향합니다. 대한민국은 안전합니까?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겼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그들이 설계한 체제전쟁의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90년대 동유럽을 무너뜨렸던 그 독소는 지금 민주와 복지라는 탈을 쓰고 바로 여기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 다뤘던 안토니오 그람시의 기관으로의 긴 행진은 대한민국에서 이미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교육계와 언론계, 사법부의 요직을 장악한 세력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국가의 탄생을 수치로 가르치고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시도들. 이것은 단순한 정책적 차이가 아닙니다. 제5장에서 살펴본 국가 장악 메커니즘의 1단계, 즉 사상적 해체 작업입니다.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을 무기화하여 정적을 탄압하고 자신들의 허물을 방어하는 이 행태는 우리가 보았던 공산주의 변종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현 정부가 외치는 대동세상과 기본소득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5장에서 경고했던 경제적 예속의 결정판입니다. 국민의 개개인의 자립의지를 꺾고 국가가 주는 배급물에 목을 매게 하는 전략. 재벌 해체와 기업 규제를 통해 시장의 활력을 죽이고 그 빈자리를 나라 돈으로 채우는 것은 결국 국민을 통제 가능한 군중으로 길들이겠다는 사상적 선언입니다. 달콤한 현금 지원은 자유라는 고귀한 가치를 팔아치우게 만드는 21세기형 마약과 같습니다. 배급을 주는 손에 투표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꿈꾸는 완벽한 권력 찬탈의 공식입니다. 특정 정치인을 우상화하고 그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집단적인 사이비 테러와 캔슬 컬처로 입을 막아버립니다. 적을 만들어 증오를 부추기는 분열의 정치. 이것은 유고슬라비아를 피로 물들었던 민족주의 가면을 쓴 구공산 세력의 수법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망령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언어를 오염시켰고 우리의 법치를 뒤흔들었으며 우리의 지갑을 가로채려 합니다. 공산주의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노예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책임지는 자유 시민의 길을 지켜낼 것인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으며 한 세대만 방심해도 영원히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거짓에 맞서 진실의 빛을 밝히는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